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반도체 전쟁에 승리해야만 국가의 생존이 보장된다,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반도체는 무리한입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볼 때 오늘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난 8일 날, 그러니까 5월 8일 날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삼성, SK, 그리고 대만의 TSMC, 그 밖에 유럽에 있는 반도체 회사, 이런 회사들을 불러다가 반도체 판매를 여러분이 미국에 하고 싶거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다 생산 라인을 깔아라,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인텔로부터 시작된 반도체가 결국은 미국은 반도체에서 후진 국가로 전락하고, 심지어 한국, 대만, 중국 같은 나라가 반도체를 미국보다 추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은 결국 기술전쟁으로 확산됐습니다.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은 반도체 생산 라인을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으로 미국보다 앞서가려고는 그런 과학기술 전쟁에서, 바꿔 말하면 4차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내놓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술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가리라는 가상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은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도체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난 12일 날 미국의 지나 르만드라고는 상무장관이 20일 날 백악관에서 다시 반도체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 기관과 또 반도체 수요 기관까지 통틀어서 전략 회의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갑자기 그 날짜가 20일이라는 데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정상회담의 의제가 바로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가 백신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문제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반도체 강국 한국이 미국의 역으로 기술 투자는 물론 생산시설 라인을 더 깔아라고는 압력수단으로서 미 상무장관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행히 13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평택공장 제3공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산업 153개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도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장비를 만들고 부품의 일부를 또 분야별로 만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삼성 부회장, SK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K 반도체 벨트 구축을 선언하고, 한국이 앞으로 2030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을 선언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2050년까지 거금 510조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정부는 세제 혜택 50% 세금 감면입니다. 투자금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철폐를
내용을 하는, 심지어 금리 이자까지도 1%씩 절감해주는 이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높여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메모리는 우리 삼성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약 세계 시장의 70%를 생산합니다. 비메모리는 대만의 TSMC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TCMC 그럽니다마는 TSMC가 물론 파운드리죠. 위탁 생산이지만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시피 한 겁니다. 미국의 인텔은 반도체 원초적 회사지만 지금 5나노미터 또는 7나노미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대만의 TSMC는 3나노미터를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이 정말로 놀라운 실적 하나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가 뭐냐면 세계 최초로 고성능 D램 메모리 개발입니다. 인터페이스라든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이라고는 참으로 첨단 반도체를 생산했다는 발표를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삼성이 앞으로 171조를 투자해서 대만의 TSMC를 능가하는 비메모리 생산에 뛰어들어서 1등 국가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대만의 TSMC는 지금 타이완의 인근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세계 제3의 건물 규모가 축구장 25개 정도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삼성의 평택 공장도 거대한 공장이죠. 더군다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천안 중심의 중부권 벨트에다가 이천 용인의 동부권 벨트, 또 중서부권으로 내려가서 청주 오창 지역의 서부권 벨트까지 합치면 세종까지 아마 우리나라의 반도체 벨트는 세계가 부러울 만큼 규모의 큰 반도체 시장이 될 겁니다. 인력만 약 3만 6천 명이 필요하고 각 대학은 그 인력 수급을 위해서 학과를 증설해야 됩니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물론이고 각종 세제 혜택, 또 세금 감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자의 부담률 축소, 그리고 규제 철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불과 앞으로 한 4일 있으면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의제가 반도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이든의 중점 산업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반도체 주도국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모든 생산 라인과 기술 이전을 미국에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기술 전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이번에 중국의 인공위성이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달나라도 아닌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현지 거의 10개월 만에 도착해서 우주 개발에 미국에 지지하는 성과를 올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반도체 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마 우리도 벅찬 상대를 또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삼성 같은 대그룹이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세계가 놀랄만한 비메모리 생산 공장까지를 만들어낸다니까 우리는 마음이 흐뭇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200여 명의 기업인이 동행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이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부회장, 김근수 부회장이 갈 것이고 SK는 아마 직접 회장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 외 여러 가지 중견 기업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삼성은 22조를 현재 투자하겠다.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거나 또 텍사스주의 워싱턴이라는 그 시설을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의 배터리 공장으로부터 1, 2라인이 있는데 3, 4라인을 더 증가하고 8mm 바운드리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거기에 8조 정도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차를,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아마 총 한 40조 정도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아마 백신의 생산을, 가공 생산이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한국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백신 스와프, 백신을 서로 교환하는, 남은 백신을 서로 주고 필요할 때 다시 주는 그런 스와프 협정을, 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부통령 해리슨이 한국과의 백신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도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업에만 맡겨질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다.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더군다나 2030년, 40년, 50년까지의 생산 인력은 자꾸 축소하고 노동력은 노령화, 고령화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첨단화하지 않고는, 인공지능 산업을 확산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막히다는 것, 기존의 산업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 수직적 사고 가지고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국민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름하여 창조적 파괴 시대가 온 거죠. 바꿔 말하면 기존의 수직적 사고, 구사고를 탈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들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로부터 항상 안보의 위협이라든지 외교의 압력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나라에 휘말려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과거 100년, 120년 전에 조선 말기에 겪었던 고난을 겪지 않겠어도 우리 국민이 벌써 비장한 각오로 국가의 주력 산업이 무엇인가를 관심 갖고 같이 다듬어 가야 할 시대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반도체 전쟁. 전쟁에서는 반드시 리더가 작전 수행을 얼마나 철저히 잘하냐에서 승부를 가립니다. 우리는 일본의 임진왜란이나 정유회란 때 이순신이라고는 리더가 없어가지고는 도저히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죠. 그게 호남이라고는 인력이, 군사적인 모든 식량이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호남이 없었더라면, 나라가 없다고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당시 임진왜란과 정유회란은 호남 사람들의 기가 막힌 헌신력,
살생성인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삼성인 반도체를 주도하는 산업입니다. 물론 기업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건희 같은 사람이 이번에 세상을 그만두면서 상속세로 12조를 냅니다.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 중에는 정말로 세계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창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술품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술로부터 세계 피카소 같은 유명한 미술가들의 그림들이 지금 각기 필요한 처소에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술 문화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세계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높아졌어요. 그 위대한 업적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애가? 그 삼성을 계승한 이재용 사장이 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옥중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선에 지휘자가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시스템 산업인데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생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CEO의 과감한 투자의 결정, 기술의 진화, 그 외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인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거대한 국가적인 국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점에 국가가 재고를 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삼성의 이재용 사장을 사면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형기를 꼭 법적으로 채워야 되고 국민의 정서에 부족하면 이 전쟁을 끝내고 4, 5년 중요하니까 다시 옥중에 너 들어가서 그 기간을 채워라. 이렇게 유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다 인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무슨 별도의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겁니까? 법이란 게 뭡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 편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는 법은 삼수변에 갈 것자니까 뭐 힘 있는 놈은 왔다 그냥 가고 없는 놈만 들어간다 그런 말을 써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썼는데 저분이 공적이 많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변명하거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전적으로. 그를 도와줄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전쟁을 선언한 이상 전선에 CEO가, 리더가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갈 때도 같이 모시고 갔으면 빛이 좀 나고 직접 이재용 지휘자의 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미국에 거대한 투자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바이든 마음이 동맹의 관계에서 뭐 그리고 고터에도 꼭 굳이 부분적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상호 보완하자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끼리. 그러면 반도체 부분에서 백신 부분에서 주고받자 그런 얘기야. 그 얼마나 우리 국가적 이 국민적 생존의 위협을 덜하는 겁니까? 이런 점에서 좀 폭넓은 대통령의 사명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모든 반도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생존이 이 반도체에 걸렸다 할 만큼 우리는 모든 국민적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반도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